자, 144번부터 봐보면 빵 72개랑 음료수 108개를 가능한 많은 학생에게 똑같이 나눠주는데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가능한 많은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이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죠. 그럼 70이랑 108이 뭘로 나눠지냐? 9로 나눠주면 98에 72, 919, 928. 4로 한 번 더 나눠지죠. 이렇게. 그러면 총 몇 명한테? 36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지. 그럼 빵 72개를 36명한테 나눠주면 한 사람당 빵은 2개씩 나눠주면 될 거고 108명의 음료수 108개를 36명한테 나눠주면 한 사람당 음료수를 3개씩 나눠주면 되겠지. 이렇게 나눠주려 했더니 빵은 2개 남고 음료수는 3개가 남았다. 이렇게. 아 미안, 이거 다시 풀어야겠다. 아 빵이 2개가 남았대. 빵이 2개가 남았대. 그러면 다시 해야겠다. 빵이 2개가 남았으니까 빵이 2개가 남았대. 빵이 2개가 남았다는 그러면 몇 개를 나눠준 거야? 빵을 총 70개를 나눠준 거야. 빵이 2개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70개 나눠준 거지. 맞지? 그 다음에 108개를 나눠주려고 했는데 음료수가 몇 개가 남았어? 3개가 남았어. 그럼 나눠준 건 몇 개를 나눠준 거야 애들한테? 105개를 나눠준 거야. 그지? 105개를. 그지? 그럼 이거 최대 공약수 구해야겠다. 그럼 7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7에는 7, 7호 35 5로 나눠주면 5, 20, 5, 30. 그러니까 35명한테 나눠줬다. 35명한테. 알겠지? 그래서 35명. 아까 쌤 잘못 알려준 것 같아. 틀린 사람 고치고. 그 다음에 145번 봐볼게. 과학 동아리 남학생 60명, 여학생 50명을 조별로 실험하려고 한다. 각 조의 학생들 여학생 수랑 남학생 수 같도록 가능한 많은 조를 만들려고 할 때 이때 각 조에 속하는 남학생, 여학생 몇 명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조를 만든대 이렇게. 그러니까 60명을 남학생하고 여학생을 이렇게 조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근데 여기 1조, 2조, 3조, 4조에 들어가는 남학생 수들이 전부 다 같고 여학생 수들이 전부 다 이제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이제 동등하게 똑같이 다 분배하라 이런 말이지. 나누라 이런 말이지. 그러면 똑같이 나누라 이런 거니까 자 60하고 50의 최대 공약수가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1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됐지? 그러면 몇 개의 조로 나눌 수 있는 거야? 10개의 조로 나눌 수 있는 거야. 10개의 조. 그지? 그 각 조마다 남학생은 몇 명씩 들어가는 거고 6명씩 들어가는 거고 각 조의 여학생은 몇 명씩 들어가는 거고 5명씩 들어가고 그럼 각 조의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이걸 구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49번 이렇게. 자, 가로의 길이가 120m이고 세로의 길이가 16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둘레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다. 자, 나무 사이 간격이 최대가 되게 심을 때 몇 그루의 나무가 필요한가 이렇게.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금요일날 시험 볼 때 낼 거예요 이거. 잘 봐. 두 가지 타입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길에다가 나무를 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각형이나 이제 원형의 길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는 게 있는 거지. 잘 생각해 봐봐. 봐봐. 자, 그러면 얘는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레가 길이가 20m였어. 그지? 근데 여기에 5m 간격으로 나무를 심겠대. 그지? 그러면 20 나누기 5를 해보잖아. 그러면 4가 나오거든. 이게 4그루라는 소리가 아니라 4칸이야, 4칸. 20m를 5개 나눴으니까 4칸. 그러니까 20m를 5m씩 나누면 4칸으로 나눠져. 이렇게 4칸. 이해돼? 한 칸, 두 칸, 세 칸, 4칸으로 나눠진다고. 됐지? 칸수가 나오는 건데 여기다가 심는 나무 수를 봤더니 나무를 심어보면 여기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심어져. 그지? 그래서 실제로 나무의 수는 이 칸수가 아니라 이 칸수에다 1을 더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무 수는 총 5그루가 되는 거야. 여기에 필요한 게. 이해되지? 근데 이런 거는 달라.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봐. 이거랑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해봐. 그럼 둘이 겹쳐지겠지. 그러면 나무를 2개 심었던 걸 하나만 심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거든. 봐봐봐. 그러면 요거 둘레가 여기가 지금 10이었고 여기가 지금 5m였어.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요거 둘레가 얼마야? 둘레가 15, 15니까 30이지. 그러면 30을 5m 간격으로 나눠보면 5로 나눠보잖아. 그러면 총 6칸으로 나눠지거든. 그지?
그럼 한번 나눠볼게. 내가 6칸으로 나눠볼게. 5m씩 나누면 5m, 5m씩 나누면 5m씩 나누면 5m씩 나누면 이렇게 잘리거든.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되는 거 보이지? 그지? 근데 나무도 몇 개 심어졌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심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칸 수랑 나무 수랑 같아. 이렇게. 됐어? 그럼 이것도 만약에 둘레가 20m라고 치자. 그러면 20m인데 5m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데 그럼 5로 나눠보면 4칸 나오지. 그지? 그럼 이거 4칸으로 나눠지거든. 이렇게 4칸으로.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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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 더하면 딱 20 되는 거 보이지? 근데 나무도 4개야. 하나, 둘, 셋, 4개. 그지?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원, 이렇게. 끝하고 끝이 연결되는 거는 칸수랑 나무수랑 똑같은데 연결이 안 되는 거는 칸수에다가 1을 더해야 나무수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칸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 둘레를 그 간격으로 나눠주면 5m로 나눠주면 칸수가 나와. 알겠지? 둘레를.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가로가 120m래. 그럼 가로가 여기가 120m고 세로가 160m래. 그럼 세로가 160m니까 여기 160m.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한대. 그러면 나무랑 나무 사이의 간격이 최대가 되려면 요 간격이 최대가 됨게 심으려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럼 내가 여기를 만약에 50m씩 간격을 잡아서 심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딱 맞아 떨어질까? 남는 부분이 생길까? 남는 부분이 생기겠지. 50m로는 나눌 수 없는 거야. 그지? 그럼 딱 맞게 나눠 떨어지려면 120의 약수로 나눠야겠지. 여기도 160의 약수로 나눠야겠지. 근데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똑같으려면 120하고 160의 공약수 해야겠지. 근데 제일 간격이 크려면 최대 공약수면 되겠지. 자, 그러면 120하고 16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40으로 나눠지는 거 보이냐?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 40m마다 간격이 나눠지는 거거든. 그러면 몇 칸인지 알려면 이거 둘레를 구해. 둘레. 둘레 어떻게 구해? 가로랑 세로랑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야? 280에다 2 곱하니까 560 나오거든. 그지? 근데 이거를 40m 간격으로 나눠주면 14칸이 나와. 그지? 근데 이렇게 생긴 거는 칸수랑 나무수랑 똑같다. 그지? 그러니까 14칸이니까 심는 나무도 14그루가 되는 거야. 알겠지? 끝. 이렇게 풀면 되고. 뭐야? 다 지워버렸네. 아이씨. 자, 그럼 몇 개 또 봐볼게. 150번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가로가 420, 세로가 270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 둘레에 일정 간격 나무를 심는데 화분을 가능한 적게 놓으려면 최대한 널찍널찍하게 놔야겠지.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420하고 270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야겠지. 뭘로 나눠지냐? 30으로 나눠지냐? 여기 14가 되고 여기는 9가 되고. 또 물론 안 나눠지지. 그럼 30m 간격으로 나누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칸수는 둘레 420이랑 270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둘레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냐? 둘이 더하면 690에다가 곱하기 2 하니까 80, 60, 1380 나오는데 얘를 3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3, 42, 368 이렇게 46개의 칸이니까 46그루를 심으면 돼. 알겠지? 근데 이거는 그런 건 문제는 아니고 화분사의 간격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30으로 하면 되겠죠? 30으로. 그래서 답은 얼마다? 3번이 답이다. 이렇게. 151번 봐보면 자, 가로의 길이가 108, 세로의 길이가 9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목장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을 세우려고 하는데 내 모퉁이는 반드시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최대한 적게 세운대. 필요한 기둥은 몇 개냐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가로가 108이고 세로가 90이니까 가능한 기둥을 적게 세우려면 이 간격을 최대한 넓게 해야지 기둥을 최대한 적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이는 108하고 90에 뭐가 되는 거라고?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라고. 그럼 108하고 90의 최대 공약수 9로 한번 나눠볼까? 그럼 여기 12가 되고 여기 10이 되고 2로 나눠주면 6이 되고 5가 되고. 그럼 이게 18m 간격으로 세우면 되거든. 됐어?
그럼 애들이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 어떻게 푸냐면 이 90을 18로 나눠주는 거지. 그럼 몇 개 나와? 5 나오지. 108을 18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얼마 나와? 6 나오지 이렇게. 그럼 여기 5개 여기 6개일까? 아니야. 여기가 겹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5개 6개가 아니야.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고.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쉽다고? 그냥 이 둘레를 얘로 나누면 돼. 그럼 그게 칸수가 되고 그 칸수가 곧 화분수가 되는 거야. 기둥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둘레를 구해 둘레. 그럼 둘레는 어떻게 구해? 108이랑 90이랑 더한 다음에 2를 곱하면 되는데 얘를 18로 나눠주면 된다.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냐? 198이지. 198에다가 2 곱해주면 396이 되는 거지. 396을 18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 되냐? 20, 36, 36, 22 이렇게 되지? 그래서 칸수가 22칸이고 기둥수도 몇 개가 된다? 22개가 된다. 이렇게 됐지? 여기 148번 어떻게 하면 돼?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빈틈없이 쌓아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120, 60, 90cm인 직육면체가 되게끔 하려고 한다. 벽돌 크기를 최대로 할 때 벽돌은 몇 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벽돌이 몇 개 필요하냐 이걸 꽉 채우려면. 됐어? 근데 얘가 뭐래? 정육면체래. 그러니까 가로랑 세로랑 높이가 다 똑같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 한 변의 길이는 120에 뭐가 돼야겠어? 약수가 돼야겠지. 그래야 딱 맞게 채워지니까. 그지? 그래서 120하고 60하고 90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3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를 30으로 해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럼 가로로는 몇 개 채워야 돼? 필요하려면 4개 필요하지. 세로는 몇 개 필요해? 60이니까 30씩 쓰면 2개. 얘는 이제 3줄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총 몇 개가 필요하다? 필요한 거는 24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봐보면 155번 봐보면 155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155번은 세 수의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생겼대. 이걸 구하래.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고 90은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는 지수가 큰 거 찾는 거지. 그럼 2는 지수가 제일 큰 게 2의 제곱이고 3은 지수가 제일 큰 게 3의 제곱이고 5는 지수가 제일 큰 게 5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개 더하니까 답은 이제 9가 되는 거고.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158번은 어떻게 하면 되냐? 다음 중 세수 이거에 공배수가 아닌 거 찾아보라겠죠. 그럼 공배수니까 뭐 최소 공배수부터 찾아볼까요? 최소 공배수는 지수 큰 거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은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이게 공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야. 공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공배수는 없어. 그지? 이거보다 더 지수가 작은 건 안 돼. 그러면 쓱 봤더니 얘가 안 되지. 3이 얘가 지수보다 얘보다 더 작잖아. 그지? 이게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건데 너보다 더 작은 공배수는 있을 수가 없다. 그지? 그래서 2번이 안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160번은 어떻게 하면 되냐? 세 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A, B를 구해봐라. 이렇게. 자, 그럼 보자.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2의 제곱이 돼야겠죠. 그래서 A는 2가 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봤더니 최소 공배수.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가 얼마래? 최대 공약수가 3의 제곱이래. 최대 공약 3의 제곱. 최소 공배수는 3의 A 제곱 이렇게. 근데 아까 A가 얼마라고 했었지? 2라고 했었지. 그럼 여기도 2가 되겠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 3의 제곱, 3의 제곱. 최대 공약수가 3의 제곱. 최대 공약수가 3의 제곱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의 제곱은 돼야 되는데 최소 공배수도 최대 공약수도 최소 공배수도 최대 공약수도 둘 다 3의 제곱이니까 다 3의 제곱이 돼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B는 2가 된다. 그래서 A가 2고 B가 2니까 답은 얼마? 4가 답이 되겠죠. 162번 봐보면 이 다음 세 수의 최소 공배수가 720이래. 그럼 720을 소인수분 해봐야겠죠. 이렇게.
8, 9, 72,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4제곱 이렇게 720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2는 지수가 제일 큰 게 4가 돼야 되니까 이 중에서 4가 하나 있어야겠죠. b가 4가 되면 될 거고 3은 어때? 최소 공배수가 3의 제곱이니까 지수 제일 큰 게 2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으면 돼요. 5는 5분 최소 공배수 5니까 5 하나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A랑 B랑 더한 다음에 C 빼라 있으니까 2랑 4랑 더해서 1 빼니까 답은 5가 됩니다. 163번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생겼대. 자연수 ABC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해라. 이렇게. 최대 공약수가 여기 2의 4제곱, 2의 5제곱, 최소 공배수 2의 5제곱.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밑이 이제 2의 4제곱하고 2의 세제곱, 5제곱이 하나씩 있어야겠죠. 이게 5제곱이니까 얘가 이제 4면 될 거고. 여기는 최대 공약수가 3이고 최소 공배수가 3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3이 돼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11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11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A는 4고 B는 1이고 C는 11이라서 답은 19가 아닌데 19가 아닌데 5, 16이 답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봐보면 세 자연수 이거의 최소 공배수가 180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셋 다 전부 다 x가 곱해져 있으니까 x로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는 6이 될 거고 최소 공배수는 3개 중에 2개만 나눠줘도 되니까 한 번 더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10이고 60 곱하기 x가 최소 공배수인데 걔가 180이래. 그러면 x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166번 봐보면 이것도 3개 다 전부 다 n이 곱해져 있으니까 셋 다 n으로 먼저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n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8 되고 여기는 12 되고 여기는 16 되고 셋 다 4로 한 번 더 나눠지죠. 그럼 여기는 2 되고 여기는 3 되고 여기는 4 되고 더 이상 안 나눠지죠. 한 번 더 나눠준다. 최소 공배수니까. 그래서 2로 한 번 더 나눠주면 이렇게. 그럼 이거 싹 다 곱해주면 이렇게 싹 곱해주면 얼마냐? 8에다가 6 곱하니까 48 곱하기 n인데 걔가 191에. 그럼 n이 이제 얼마란 소리냐? 4란 뜻이죠. n이 4. 그럼 얘가 이제 4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세 수에 뭘 구하래? 최대 공약수 구하래. 그럼 최대 공약수 구하라고 이거 다 곱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얘는 셋 다 나눠진 게 아니라 이거 2개만 나눠진 거였잖아.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이거 2개만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럼 4랑 4랑 곱하니까 최대 공약수는 16이 답이 된다. 167번은 세 자연수의 b가 몇 대 몇 대 몇이래? 2대 5대 6이래. 세 자연수의 b가 2대 5대 6이면 세 자연수를 이렇게 쓰면 되죠. 2 곱하기 x, 5 곱하기 x, 6 곱하기 x 이렇게. 그러니까 세 자연수의 b가 2대 5대 6이란 말은 세 자연수를 똑같은 수로 곱하거나 똑같은 수로 나눴을 때 2대 5대 6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돼요. 그러면 이제 x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2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그럼 최소 공배수니까 한 번 더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1 되고 5 되고 3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 30x가 되거든. 이게 600이래. x가 20이라는 소리지 뭐. 그럼 세 자연수는 뭐가 되겠냐? 여기다 20, 여기다 20, 여기다 20을 집어넣으면 세 자연수는 40하고 그 다음에 100하고 그 다음에 12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세 자연수 싹 더해보면 140, 260이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숙제가 몇 번까지였어? 180번? 여기까지였어? 알았어. 그 다음에 168번 같은 거 봐보면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랑 20의 최소 공배수가 이거 일 때 A 값이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그럼 2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A는 뭔지 모르겠고 근데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했더니 뭐가 나왔대?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나왔는데 A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래. A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근데 최소 공배수가 2의 세제곱이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는 2의 세제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무조건 2의 세제곱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가 3이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는 3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3도 있으면 되고. 그지? 근데 5는 어때? 5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여기 5가 없어도 여기 5가 있으니까 최소 공배수가 5가 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 그러면 제일 작은 거는 요게 제일 작은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A는 83, 24가 답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69번도 한번 봐보면 세 자연수 이거의 최소 공배수가 이거일 때 n값이 될 수 없는 걸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뭐가 될 수가 없을까? 여기가 4니까 4. 4는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4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이고 15는 소인수 분해하면 3 곱하기 5고 n은 뭔지 모르겠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세 개 최소 공배수 했더니 얼마 나왔대? 2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가 나왔대. 그러면 일단 2의 제곱은 여기 있고 5도 여기 있는데 3의 제곱이 지금 없거든, 둘 다. 그럼 얘는 일단 무조건 3의 제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n은 반드시 뭐의 배수여야 돼? 9의 배수여야 되는 거지. 9의 배수. 9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9의 배수. 그럼 이 중에서 9의 배수가 아닌 거는 60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5번이 안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170번은 서로 다른 세 자연수 요거의 최소 공배수가 150일 때 이제 A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몇 개냐, 이렇게. 그럼 찾아봅시다. 15는 소인수 분해하면 3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30은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A는 뭔지 모르겠다. A는 뭔지 모르겠고 세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했더니 그게 얼마래? 150이래. 150은 2 곱하기 3, 5, 15.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그럼 최소 공배수가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일단 있잖아, 최소 공배수가 5의 제곱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5의 제곱이 없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무조건 5의 제곱이 가지고 있어야겠지, A는. 그지? 근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있잖아,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 2라고 쓸 수 있고 여기 3이 있으니까 최소 공배수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있어도 가능한 거지. 그러면 A라는 애는 일단 5의 제곱만 돼도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 2가 붙더라도 최소 공배수 얘가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래서 2 곱하기 5의 제곱도 될 수 있고 얘가 없어지고 3 곱하기 5의 제곱이 A가 돼도 이거 3개 최소 공배수 하면 얘 나오죠. 그래서 3 곱하기 5의 제곱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2랑 3이 둘 다 있어도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도 되고 이렇게 4개가 가능한 거죠.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171번 봐보면 가로의 길이가 12cm이고 세로가 15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같은 방은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인대. 그래서 뭘 만든대? 정사각형을 만든대. 붙여서 이걸 붙여가지고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겠대. 정사각형. 근데 가로가 얼마? 12. 세로가 얼마? 16. 요렇게 생긴 가로가 12, 세로가 16짜리를 붙여서 정사각형을 만들겠대. 뭐 요렇게 이렇게만 붙이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겠대. 그럼 이 길이는 12씩 커지니까 가로는 뭐의 배수가 되는 거야? 12의 배수가 될 거고 여기는 세로가 16이니까 16씩 커지겠죠. 16씩 붙이니까. 그럼 여기는 16의 배수가 됩니다. 근데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돼야 되니까 이 편의 길이랑 이 편의 길이랑 같아야 되니까 한 편의 길이는 1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6의 배수여야 되는 거지. 근데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 돼야 되니까 요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2랑 16의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최소 공배수가 48이잖아요. 그래서 48cm 이렇게 쓰면 되고요. 필요한 색종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여기가 48이 되고 여기가 48이 되려면 12cm씩 4장 붙이면 되고 16cm씩 3장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건 총 몇 장이 필요하다? 12장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173번은 그 가로의 길이가 24, 세로의 길이가 30, 높이가 18cm인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빈틈없이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대.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대. 이렇게 정육면체를 이렇게 만든대. 뭘 쌓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직육면체 상자를 쌓아서 이렇게. 그지? 가로가 얼마고? 24, 세로는 30, 높이는 18cm 이렇게.
그럼 이걸 옆으로 붙이게 되면 가로가 24씩 커지니까 요 가로의 길이는 뭐의 배수가 되고 24의 배수가 되고 세로는 어때? 30cm씩 늘어날 테니까 이 세로의 길이는 30의 배수가 되면서 위로는 18cm씩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기는 18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육면체가 되려면 이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되니까 한 변의 길이는 24의 배수이면서 30의 배수이면서 18의 배수여야 되니까 한 변의 길이는 한 모서리의 길이는 뭐가 돼야겠냐? 18하고 24하고 30의 최소 공배수가 되면 되겠죠.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뭘로 나눠지냐? 6으로 나눠보면 6, 3, 18, 6, 4, 24, 6, 5, 30 나눠지는 거 없죠. 그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얼마냐? 6, 5, 30에다가 12 곱하면 되니까 360 이렇게.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는 360cm가 되면 되는 거고 필요한 벽돌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냐? 여기가 360이 되려면 가로로는 몇 장 들어가면 될까? 24로 360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15장 들어가나? 120. 그래서 15장. 그 다음에 세로는 360인데 여기 30cm씩 나눠주면 12장 들어가겠죠. 이렇게. 여기는 20장 들어갈 거고. 그럼 싹 곱하면 되겠죠. 그럼 15랑 10이랑 곱하면 얼마 되냐? 15랑 20이랑 곱하면 300이죠. 300에다가 12 곱하니까 3600. 그래서 벽돌의 개수는 3600장이 필요하다. 174번은 어느 터미널에서 속초행 버스는 20분, 부산행 버스는 15분 간격으로 출발한대. 이렇게. 오전 9시에 두 버스가 동시에 출발했을 때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거 찾으래. 속초행 버스는 9시부터 출발해서 여기도 9시에 출발해서 속초행 버스는 20분마다 9시, 그 다음에는 9시 20분, 그 다음에는 9시 40분, 그 다음에는 10시 이런 식으로 가겠죠. 부산행 버스는 15분마다니까 9시 15분, 9시 30분, 9시 45분, 그 다음에 10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한 시간은 10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시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공배수 찾는 거죠. 이렇게. 177번 봐보면 그 어느 기차역에서 열차 A는 20분, 열차 B는 25분, 열차 C는 10분 간격으로 출발한대. 세 열차가 동시에 출발했을 때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거는 최소 공배수 찾는 문제죠. 동시에 출발하는 거. 그래서 20분, 25분, 10분 5로 나눠주면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는 2 2로 한 번 더 나눠지죠. 이렇게. 그럼 싹 곱하면 얼마 되냐? 100. 그래서 100분마다 이제 동시에 출발하거든요. 100분마다. 그럼 100분이면 몇 시야? 1시간 40분이잖아. 그럼 오전 6시에 출발했으니까 다음 동시에 출발할 때는 1시간 40분 후인 오전 7시 40분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8번은 톱니가 몇 개? 45개, 30개의 AB 톱니가 있는데 두 톱니가 한 번 맞물린 후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려면 B는 몇 바퀴 회전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그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려면 얘는 한 바퀴 돌 때마다 톱니가 45개씩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45, 그 다음에는 90, 그 다음에는 135 이렇게 갈 거고 얘는 톱니가 30개니까 한 바퀴 돌면 30개 돌아간 거고 또 한 바퀴 돌면 60개 돌아간 거고 또 한 바퀴 돌면 90개 돌아간 거죠. 이렇게. 그러면 딱 90개 맞았을 때 다시 맞물리겠죠. 이렇게. 그럼 B는 몇 바퀴 회전했냐 물어봤으니까 B는 이제 3바퀴 회전한 거죠. 그래서 2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180번 봐보면 톱니가 각각 75개, 60개인 톱니바퀴 A, B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두 톱니바퀴가 한 번 맞물린 후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는 거,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몇 바퀴 회전한 거냐 이렇게. 그럼 75랑 60의 최소 공배수 구해보면 5, 1은 5, 25, 1은 5, 20 3으로 나눠주면 싹 곱해주면 얼마 되냐?
300 이렇게. 둘이 300개씩 돌아갔을 때 그 다시 맘나거든요. 그러면 얘는 75개짜리가 톱니바퀴가 몇 번 돌아갔겠냐? 75로 나눠주면 4번 돌았겠죠. 그래서 A는 4번 회전했고 300개를 돌아가려면 한 바퀴당 60개씩 돌아가니까 얘는 5번 회전했겠죠. 그래서 A는 4번 회전하고 B는 5번 회전하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알겠죠? 10분만 쉬었다 갈게요.